네, 안녕하세요. 황인성입니다. 춘천 총국이 채용이 떴습니다. KBS 춘천 총국이 떴는데 지금 KBS 본사 전형 중이죠. 지금 KBS 본사가 채용이 뜬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떴습니다. 지원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접수 기간이 19일부터 22일까지 이미 지금 찍는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뽑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뽑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직무, 여기 직무를 보면 TV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게 되고 또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고 라디오 제작, 더빙, 그 외 아나운서 업무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뭐 TV를 할 건 없고요. KBS 춘천 방송 총국, 춘천 KBS라고 하시면 안 되고 KBS 춘천 방송 총국자를 붙여주셔야 돼요. 총국 그 춘천방송 총국이라고 뒤에 붙여주셔야 되고 MBC는 뭐 MBC 춘천 MBC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KBS는 춘천 방송 총국이고 총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길지 않은 시간에 서류를 다 마쳐야 되고 서류 접수를 마쳐야 되고 합격자 발표는 7월 1일, 면접은 7월 4일 금요일. 합격자 발표 7월 8일, 신원조회, 그 다음에 채용 예정일이 8월 8일입니다. 본사를 쓰시는 분도 KBS 여기 춘천총국도 같이 써주셔야 되고, 네, 뭐 둘 중에 여기가 먼저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나중에 KBS 본사는 돼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원고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입사 지원서 양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쭉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름, 생년월일 적고 쭉쭉쭉쭉 적고 자격사항에 아카데미 어디 다녔는지를 적고 그걸 마치 자격증인 것처럼 적는 분도 있는데 전혀 도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뽑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은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 경력이 없다고 해도 아카데미 다녔던 걸 여기다 적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하고요. 경력사항은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그래도 돼야 경력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도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봉액은 현재 연봉은 얼마, 희망 연봉은 얼마, 프리랜서로 보통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방송국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해서 적정 액수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높지만 않으면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음에 들면 어쨌든 현장에서 협상할 거라서 그렇게 뭐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동영상 URL 필수 원고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필수 원고를 리딩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URL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소개도 매우 평이합니다. 지원 동기, 성장 배경, 본인의 장단점, 네, 충분히 많이 연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양식을 잘 활용하셔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력기술서. 경력은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약간 상세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이왕이면 방송과 조금 연관이 돼 있으면 좋겠죠. 방송국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해도 거기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걸 할 수 있다. 그런 뉘앙스로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영상을 내야 돼요. KBS 본국은 그 포트폴리오 제출이 없었는데 총국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원고 진행 30초, 지정 원고만 가능, 더빙 원고 진행 30초, 지정 원고만 가능, 이렇게 해서 30초로 분류를 해놓는 거는 보통 단신 뉴스를 기준을 30초를 잡기 때문에 꼭 30초에 다 끊어야 되겠다고 무리해서 30초에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느리게 하셔도 안 되겠지만 30초를 맞춘다고 막 발음 다 뭉개가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절히 30초가 적당히 넘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영상이 1분 내외라고 적혀 있죠. 내외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빙 원고 진행 읽어보세요. 진짜 죽어라 빨리 해도 30초 맞추기 힘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진짜 빠르게 읽었을 때 32초가 나오더라고요. 안 돼요.
더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레이션 자체가 장면의 전환에 따라서 동영상이 마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듯이 그런 느낌을 주면서 낭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그냥 속사포처럼 빠르게 30초에 맞추겠다? 하나도 못 살릴 겁니다, 느낌. 그래서 너무 시간에 쫓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잘 지켜가지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원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자, 관계자 이중 모음이죠. 입 모양이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발음 잘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오후, 오자는 오늘 오후의 오자는 대표적인 장음이에요. 전 전선에 걸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동시에 중지됐다고 말했습니다. 말하다, 방송 이런 장음 같은 거 잘 눌러서 지켜주시고요. 이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가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 쓰레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자, 신뢰라는 발음도 역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발음을 좀 잘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참고를 하시고요. 더빙 원고.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면 지명수배라고 써 있고, 지명수배가 그 지명수배 느낌은 아니네요. 지명을 알아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맞춰서 좀 뉘앙스를 잘 느끼시고 느낌을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그 연습하실 때 장면이 떠오르도록 어떤 장면을, 내가 만약 PD라고 하면 어떤 장면을 넣을 것이고 그 장면에 맞는 어떤 목소리, 어떤 톤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운이잖아요. 그런 것도 잘 지켜주시면서. 지명수배. 오늘은 사라진 도심 속 고개와 그 속에 담겨있는 지명 이야기입니다. 춘천 시내 중심가에서도 동쪽 후평동입니다. 곳곳에 옛 거리의 풍경이 남아있고 한편에선 새로운 생활이 공존하는 지역인데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오늘의 첫 탐방지는 후평동에서도 오래된 주택가인데요. 정겨움이 느껴지는 고즈넉한 마을. 그런데 이곳에서 뜻하지 않은 지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좀처럼 짐작조차 되지 않는 이름, 말탕개미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저는 좀 빠르게 급하게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마시고요. 적절히 잘 연습하셔서 좋은 영상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